네, 화성이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국민의힘의 박명원 경기도의원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먼저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화성 지역 구민들에게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경기도민 여러분, 또한 지역 화성시 제2선거구 시민 여러분, 부족한 저를 도의회에 이렇게 진출시키셔서 제 생각에는 칠선 같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초선으로서 도민과 또 우리 화성 시민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박명원 의원님 이게 70이 넘으셨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11대 경기도의회 최연장자신데요. 칠성 같은 초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뭐 의정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의회 원 구성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? 왜 없겠습니까? 일단 제가 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연영적인 구력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익혔습니다만 아주 몹시 많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. 매사가. 매사가 그러세요? 네.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시다. 예.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군요. 처음 의원님 뵈니까 저는 아주 유명한 야구 감독이죠. 국민 감독인 김인식 감독님을 좀 닮으셨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인상이 참 좋으시고 그 연세보다 젊어 보이십니다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과찬의 말씀. 네. 그 웃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. 네, 평소에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. 좀 그렇습니다. 예, 그 웃음이 건강의 보약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. 글쎄요, 긍정적인 사고랄까?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도민과 시민 또 주변을 위해서 뭐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제 기량껏 정말 충실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네. 그 도의회 도의원으로 출마하시는 것도 요즘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지금 말씀 몇 마디 안 나눴지만 매우 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친한 친구들이 네. 젊은 시대 그러니까 2세 세대들하고 차담이라든가 네. 또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 이번에 그 경기도의회 젊은 청년들이 20, 30대가 20명이 들어왔어요. 지난 맞습니다. 10대에 비해서도 뭐 15명이나 더 들어왔는데 곁에서 보시기에 이제 젊은 청년 의원들을 이제 접하시면서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느낌이세요? 희망적이더라고요. 저들 때하고는 다른데 확실히 달라야 되죠. 변화와 개혁이 필요로 하고 네. 정말 자유로운 민주주의 꽃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진짜 이 나라를 도를 짊어질 그 동료 의원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예, 예. 그러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그 젊은 청년 의원들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세요? 너무 좀 직설적이고 솔직히 하시긴 했는데 네.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할 정도로 와일드하다고나 할까? 네. 근데 그게 장점이죠. 솔직하시니까. 네네. 담대하고 솔직하셔서 어떤 때는 저도 놀랍니다. 아이, 네네. 저런 때는 좀 겸손도 좀 필요한데 그건 가식일까? 아, 좋다. 자우정. 그래서 큰 형님, 왕 형님이라고 의원인데 그래서 네네. 인간적으로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. 가르치려거나 군림하려는 마음보다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. 그 안에 흡수해서 한번 그럼요. 이런 젊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네.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시는. 네네, 부러워해요, 제가. 그러세요? 네, 젊은 분들. 네. 네. 그 11대 도의원 분들 중에 최연장자시고 네. 제일 어른이신데 제일 막내가요. 그 이자영 의원 네, 잘 아시죠? 알고 예. 있습니다. 네. 딱 50년 차이가 예, 나더라고요. 우리 이자영 의원에게 한번 한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언이나. 이자영 저 의원님 상당히 존경하고 화이팅 하십시오. 아주
반갑습니다.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. 화이팅!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예전에 쭉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버스 노조위원장도 그 역임을 하셨더라고요. 처음에 정치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시점도 궁금하고요. 5번을 무소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. 제가 무슨 인격자도 아니고 그 정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. 예, 이제 동양배슬이랄까 숫자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. 나 잘났다 하는 그 시대적인 망각이랄까 착각 속에서 생활해 왔어요. 늘상 그 중독자 문양 나왔죠. 네. 때만 되면 그냥 무소속으로. 그런데 6번째는 저 바른미래당이라고 그 네네. 속칭 그 안철수 씨가 당을 창당했을 때 네. 그냥 뭐 적은 당이라도 당을 끼야 되는 거구나. 그때서 그냥 고집을 꺾고 삼류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6번째 또 실패를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. 국민의힘하고 합류가 되게 됐지 않습니까? 네. 또 통합을 했죠. 그래갖고 공천이 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가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연세도 있고 능력이 좀 남다르니 계급을 한 급 높여서 네. 도종위로 올라가시는 게 어떠시냐. 그래서 그 감히 제가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 능히 되실 수 있다. 네. 그래서 그냥 결과로는 이렇게 도의원에 도전해서 마침 당선권에 들어서 이렇게 네. 의정 활동하게 됐습니다. 자, 이 참 그 70대 중반 되시는 요 그 경륜과 연륜이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실 텐데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좀 가장 이런 일들은 내가 보람된 일이었다 생각했던 일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? 네, 노동운동을 통해서는 그 복리증진이랄까 약자 편에 대략 정의롭다고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. 약자 편에 섰었고요. 또 본디 이제 농사꾼의 13대가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. 본디 출신은 농민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농민이 요즘 뭐 먹거리 1차 산업이 아닌 4차 산업, 뭐 6차 산업이 이렇게 대두가 됐지 않았어요. 그리고 세계화 그 식량 전쟁이라는 그런 대두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다. 시골 농민도 지위 향상이랄까 이게 앞으로 선진화되면은 개선할 게 많겠구나. 네. 또 대략 알기로는 농민 예산이 매번 삭감이 돼가지고 교육은 100년지 되기로 해서 30%인데 네. 도 예산도 농민은 4%예요. 그래서 저는 7%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. 네. 플러스 50%를 일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농정해양을 상임위원을 택하게 됐어요. 예, 예. 단일로 그 위원회만 지원을 했습니다. 네, 네. 근데 그래도 기분 좋게 그 상임위로 소속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 수요가 줄다 보니 이게 좀 같이 연동해서 내려가는 느낌도 좀 있는데 뭔가 좀 농업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? 그 농정 선진화 무슨 팜이라든가 네, 그래서 네. 다양성 있게 선진화돼야 돼요. 그리고 또 가감이 좀 도가 됐든 정부가 됐든 투자해야 됩니다. 인적을 양성해야 되고 네, 네. 예산도 과감히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다시 정부가 회수하는 아이더라도 어느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. 이 도정으로 해서 뭐 유럽 순방이라든가 현지 또 아니면 견학이라든가 네. 덴마크 등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텔레비를 보고 국내 또 아이템이라든가 기발한 또 교수님들의 자문 등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은 안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. 의원님들한테. 근데 인식을 굳혀서 그분들은 저분은
저 꼰대 의원은 안 가시는 거야. 이런 예담도 들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아주 핵심 지역 현안이죠. 바로 수원 군공항, 수원 비행장 이전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전 후보지가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박명원 의원님 그 화성 그 화홍지구 그렇습니다. 그쪽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더 현안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? 제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. 제2의 공약은 행정 규제 완화입니다. 그쪽이 예. 왜 안 되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화성입니다. 화성 안영이라고 하는 데인데 안영동이거든요. 그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계 지역이긴 하지만 위치로는 지금 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건 저 8, 90%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화성에 걸쳐 있는 게 화성에서 화성으로 옮긴다는 건 그러니까. 10년도 못 내다보고 100년 되기를 위해서 50년 지하 100년은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화성 이전을 전제로 해서 공론화하기 때문에 네. 이제 더 지금 갑론을박 말들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네, 설명을 그리고 하셨는데. 경기도 지사님은 네. 공론화 작업이랄까 사업을 네. 즉각 중단하셔야 됩니다. 예, 예. 늘 우리 지역민들이 오셔서 고생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감안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도민을 안 돌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?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는 이게 화웅지구가 간척지기 때문에 여기만한 최적합지가 없다. 이런 입장이거든요.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건 정반대 논리죠. 그분들은 그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96만이 다 그리고 시의원 전원, 도의원 그 지역 출신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. 임기응변이랄까 졸속적인 그런 그 처리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제 논의가 돼야 된다. 자, 이제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화성 시민들에게 4년 동안 의정활동 좀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각오 한 말씀 그리고 정면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경기도민 여러분, 또한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, 저 박명원 공약을 꼭 이행하고 농민, 해양, 축산, 수산 등 저의 소임을 다해서 맡은 상임에 열심히 도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